워케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이라는 워크와 휴가라는 버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저도 작년에 스페인 말라가, 그리고 프랑스 파리, 그리고 필리핀의 세부를 이러한 형태로 다녀왔는데요. 금년 9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이러한 형태의 워케이션이 필리핀 세부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계획의 주최자인 아그네스 첵께서 필리핀 세부 워케이션 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워케이션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와 재미가 있는 것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워케이션의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꼭 이번 필리핀 세부 여행뿐만 아니고 워케이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빠른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 컴퓨터들이랑 막 이런 게 많아요. 저희 숙소가 지금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아그네스 채독입니다. 오늘 이 라이브는요, 참가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심으로 아주 물 흐르듯이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강연을 할 때 그냥 제가 정해진 것만 타닥타닥 로봇처럼 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최대한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팅창에요, 질문이나 뭐 의견, 좋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 많이 남겨 주시면 이제 그분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지금 저 뒤에 보이세요? 저희 같이 계신 분들이 해변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오셨어요. 여기는 지금 시간이 오후 2 시거든요. 근데 전 준비하느라 못 나갔는데 부럽습니다. 그 워케이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가 일을 막 하다가도 저 이제 바로 끝나면 바로 앞에 해변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수영복 입습니다. 입고 그냥 수영합니다. 이런 휴식을, 자연과의 휴식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어서 네, 워케이션 어쨌든 하면서 여러분하고 워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사를 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릴게요. MC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세부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받고 설명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 친구 중에, 프랑스 친구 중에 그 마르코 후룬다이크라는, 그래서 인제 그 약자가 MC인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진 않으니까 그 친구는 아니겠죠. 네. 오늘 설명회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인제 질문을 해 주시거나 뭔가 물어봐 주시면 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하거나 제 의견을 드리면서 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도 어떤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은 해 봤어요, 제가. 우선은 왜 제가 워케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여행과 워케이션,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하는 그냥 휴가를 가는 것과 워케이션 뭐가 다른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케이션 장소를 고르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제가 같이 가자고 하는 워케이션 장소는 최소 1번 제가 간 거고요. 보통은 한 3번, 4번 정도 간 곳들입니다. 그런 장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는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워케이션을 관심 있어 하고 아시는 분은 채팅창 통해서 답해 주시면 제가 여기 통해서 또 이렇게 말로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제 워케이션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여기 오늘 접속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끝나고 나서도 유튜브는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열어 놓을 텐데 그분들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쵸? 제가 뭐 디지털 노마드 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한국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다르게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을 인제 컨설팅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컨설팅하기 전에는 보통 특강을 많이 요청하시거든요. 또 교육하기도 하고 워크숍 하기도 하고. 인제 제가 그 결혼도 그 한국인이 아닌 분하고 결혼을 했고, 또 실제로 해외에 일도 많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집순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가도요. 일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인제 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아주 E 성향인 것처럼 MBTI E인 것처럼 일을 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이 집에서 머무는 걸 좋아하고요. 특히나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여행을 갈 때도 예를 들면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한국도 좋은 곳 많잖아요. 갈 때도 저는 한 곳에 머물러서 뭐 한 적게는 3 일에서 길게는 1 주일까지 한 지역에만 머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파죠. 파서 마치 내가 현지에 '이게 숙소가 아니라 내 집이다.'라고 인제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행을 가도 저도 인제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행 가잖아요. 가도 가능하면은 한 곳에서 머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데 머물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좀 살면서 일할 수는 없나?' 어. 아마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저는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당연히 그랬었고 뭐 그때는 그냥 이제 반은 꿈 또 판 그리고 반은 뭐 현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해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지게 된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워낙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미팅 같은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도 되게 많았었고 심지어 저는 컨설팅 100%다 온라인으로만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특강이라든지 웬만한 어떤 그런 자문 같은 것들은 다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꼭 굳이 한국에 그 집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서울은 당연히 있을 필요는 없고 근데 제주도는 좀 많이 갔었고요. '어 나 안 그래도 자연 되게 좋아하는데 해외에 좀 있어도 모르지 않을까? 혹은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해외에 나가서 조금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같은 일을. 그리고 굳이 외국에 나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가능성을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나서 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그 코로나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상으로는 가장 높은 매출을 찍었는데 슬프게도 그 코로나 기간을 생각하면 일했던 거 말고는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저처럼 일을 좋아하시고 또 되게 한번 일하면은 굉장히 몰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번아웃이 오는데 차라리 그냥 쓰러지거나 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진짜 정신 차리고 바로 일을 조금 멈출 텐데 이게 더 문제가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게을러지고 뭔가 되게 힘이 빠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힐링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아 똑같이 내가 어딘가를 가더라도 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좀 길게 머물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지내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내가 살면 굳이 돈 많이 안 벌고 적당히 이제 이렇게 올 정도로만 벌고 그게 많이 버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남은 나의 인생이 뭐 굳이 이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워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일본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되게 좋은 경험을 하거나 좋은 곳에 가면 막 부모님 생각나고 친한 사람 생각나고 동료 생각나잖아요. 또 회사에서 사이가 안 좋은 동료 생각나지 않죠 당연히. 그치만 저는 그런 동료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같이 갔어요. 그때는 저랑 그 제외하고 3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또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여행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일로 돌아갔을 때 제가 느끼는 어떤 그런 힐링이 단순하게 몸만 쉬었다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쉰 느낌? 영혼이 좀 약간 이렇게 교체된 느낌? 배터리가 딱 교체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걸 자주 가게 됐고 이제는 이게 좀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뭐 여름에는 프랑스, 가을에는 세부, 겨울에는 또 따뜻한 남부의 스페인 요렇게 정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여행하고 워케이션이 이제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어떻게 뭔가 워케이션이 다를까? 그걸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워케이션은 이거고 여행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해.' 아니면 '난 솔직히 차이점을 모르겠어.' 채팅창으로 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워케이션이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이거든요 원래 뜻은. 근데 저희는 쪼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제 일과 휴식을 같이 병행하는 그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이고요. 좀 기업적인 관점에서 제가 기업 컨설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관점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꼭 왜 우리가 많은 교육과 워크숍을 꼭 이렇게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은 회사의 사무실 안에서 해야 돼. 물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는 맞아요. 맞지만 사실 호텔 같은 데 돈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게 큰가? 옛날만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워크샵 같은 것들을 이렇게 휴식을 하면서 휴가의 어떤 분위기를 내면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크샵 플러스 베이케이션도 워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워케이션 여러분에게는 워케이션이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올려주시는 분이 없군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국배해서 대답을 못했는데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여행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또 출장을 가서 일만 하잖아요. 재미없어요. 일과 삶이 통합되는 바로 그것이 저는 워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그런 여행, 그 다음에 놀기만 하는 여행, 이런 것들은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무방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미와 재미인데, 이 워케이션의 말로 바로 그런 두 가지 점을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리고 또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사람들의 그 휴먼 릴레이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행에서 워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 누가 라이브를 하시면 좀 댓글을 많이 올려 드려야겠다. 소통하고 싶지만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제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워케이션. 저는 일단은 여행하고 워케이션의 차이는 제일 중요한 건 여행이 어떤 곳을 비지팅하는 거, 방문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은 유명한 관광지, 아주 유명한 빼어난 자연경관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들리는 곳이라면 워케이션은 그런 이동의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좀 한 곳에 물론 한 집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도시 정도의 단위, 우리로 따지면 동 정도의 단위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머문다라는 게 제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이 아닌 나의 휴식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 수연 님께서 워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모두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삶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딱 해 놓잖아요. 야 일할 때는 일, 6 시에 일 끝나면 휴식 그죠? 아니면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휴식, 그전에는 일. 근데 그렇게 경계를 확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게 힘들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은 양쪽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구축하는 거겠죠. 실제로 수연 님은 작년에 치앙마이랑 시드니에서 리프레시 휴가를 가셨대요. 리프레시 휴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인제 근속 기간이 오래되면 뭐 회사에서 보내 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리프레시 휴가를 갈 수 있죠. 그때 단순 여행이 아니라 워케이션을 하셨는데 그때 꼭 코워킹 스페이스 들려서 일도 같이 하셨답니다. 맞아요, 맞아요. 꼭 코워킹 스페이스가 필요한 건 제가 해 보니까 아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어디를 그냥 여행하고 비지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던 일도 하면서 그다음에 둘 다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몸과 이 정신이. 근데 어 조용히 혼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쉬는 거 그럴 수 있다면 네 그게 워케이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좀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베이케이션 가는 거 여기서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캉스라고 하는데 "바캉스를 가는 것과 워케이션을 하는 거의 차이점이 또 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답은
진짜 방금 저희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지인분들이 해변에 갔다가 들어오시는 거 잠깐 여기 보였죠. 그게 답인 것 같은데 어 그냥 바캉스로 오신 분들, 워케이션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이 휴식에만 집중합니다. 사실 말이 휴식이지 또 가족과 같이 가면 그렇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끊고 휴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1 년에 일 주일을 하기도 그래서 힘든 거죠. 그치만 워케이션은 이 사이사이에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를 막 비지팅하는 게 아니라 머물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한 며칠만 지나도 루틴이 생기거든요. 그 루틴이 생긴다는 거의 좋은 점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인제 계속 머무니까 아침에는 나가서 일출을 봅니다. 저에게 일출은 뭐랄까요? 약간 그 나방이 자기가 탈 걸 알면서도 이렇게 불 속으로 뛰어든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일출을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너무 충만이 이게 충전이 된 느낌이 들고 제가 느껴보지 못한 어떤 힐링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아침에 그걸 보러 가는데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10 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루틴이 있다는 게 식사를 하고 아침 이제 한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일을 합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정확하게는 하고 브런치를 먹고 점심 식사를 안 하는데 그래서 고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하고 낮에 너무 덥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예 한국 분들도 이제 다 퇴근했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저도 또다시 여기 분들하고 같이 저녁의 라이프를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일과 그다음에 나의 쉼을 계속해서 전환을 하는데 좀 힘이 덜 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아마 저는 이 워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베이케이션과 워케이션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여기 또 우리 지금 혹시나 모를 채팅창에 그런 스팸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조은하 님이 좀 도와주고 계신데 은하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머무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다." 그쵸. 그런 말 있죠.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 그냥 머물렀던 곳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방문했던 곳들은 사실은 파리 가면 에펠타워 그다음에 뭐 샌드강에 가면 뽕네프 다리 이렇게 내가 이름만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사진 봐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서 머물면 그 공간들을 두세 번씩 가 봅니다. 첫날은 뭐 예 구경하러 가고 둘째 날은 '아 뽕네프 다리에서 나 한번 좀 책 읽어 봐야겠다.' 하고 가고요. 또 어떤 날은 파리의 그 에펠탑이 다 에펠탑 밑에만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곳이 보이거든요. 있거든요. 그 트로카데로라는 역에 내리시면 되는데 그런 곳에 가면 이 정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동안 고민했던 약간 전략 같은 거 나의 업무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에펠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 머무름을 통해서 좀 더 훨씬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다고 이제 은하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걸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은하 님은 스페인에 가셨을 때 '아 난 아침에 요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썼지만 저는 요가는 엄청 그 몸이 좋은 분들이 진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저는 뭐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어떤 미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해변에서 요가를 한번 해 보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예. '와 이거는 그냥 일종의 명상이구나. 그리고 내가 엄청 무리해서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믿기 어렵 저희 가족들은 믿지 않는데 요가를 진짜 해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합니다. 약간 요가가 내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리고 또 목하고 이렇게 허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아프거든요,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진짜 금방 확 사라져서 '내가 이걸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잘하진 않지만 뭐랄까 즐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승민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워케이션에서 일이 먼저냐 휴가가 먼저냐." 하는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어느 쪽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되게 재미있는데요. 워케이션에서 일이 먼저냐 아니면 휴식이 먼저냐. 어 이거 약간 내가 워케이션을 자비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한번 우리 설문조사 해 볼까요? 이 "일이 먼저다."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거는 휴식을 하러 가는 건데 휴식이 먼저다."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니깐요. 한번 요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써 보는데요. 설문조사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이 설문조사를 이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네. 자,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워케이션이 먼저냐 휴식이 먼저냐 지금 창이 하나 떴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 제가 또 먼저 얘기를 하면 저의 이야기가 좀 오염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제 눌러주고 계세요. 네. 와, 일이 먼저다, 휴식이 먼저다.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이거 한 5분만 제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설문조사는 좀 켜두고 제 생각을 공유를 한번 해 볼까요? 근데 질문을 해 주신 승민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물론 제일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뻔한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의 어떤 우선순위가 좀 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설문조사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 저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우선 저는 동료들이랑 같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왔을 때는 확실히 아무래도 일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일에 저는 휴식도 일의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충전을 해야 다음날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 휴식이 되게 중요한 스텝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이라는 큰 차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워케이션을 가서 하기로 한 일 혹은 골이 있잖아요. 뭐 워크숍일 수도 있고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우선순위가 되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케이션을 오게 되면 요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시간이 조금 비슷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있는 프랑스 지금 기준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한,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4 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엄청 일 중심으로 제가 합니다. 다들 바쁘고 또 그래야 빨리빨리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휴식 먼저 취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휴식도 이 타이밍이 있어서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낮에 해야 되고 또 내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휴식의 어떤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휴식을 먼저 조금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저처럼 시차가 있을 때는 오전에는 일, 오후에는 휴식을 먼저 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요. 그런 것들 다 이제 포함해서 좀 일이 먼저냐 휴식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만약에 질문해 주신 분이 기업에서 가는 혹은 일하는 사람들과 가는 어떤 워케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일을 조금 먼저 두는 게 좋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그 끊어줘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휴식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안 오니만 못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이 먼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휴가를 가고는 싶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휴식을 먼저 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설문조사를 일단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소장님께서 아니다. 지금 누가 에그스타홈 님께서 뒤에 모니터가 인상적이라고. 되게 오래된 모니터죠. 저희가 숙소를 여기 지금 아파트에 있는 해변가 근처에 그 투룸짜리를 빌려 가지고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이 컴퓨터랑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말고 뭐 최신 컴퓨터부터 오래된 것까지 다 이렇게 장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분네 집에서 워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 주시고 좋네요. 자,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종료를 해 볼게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이시죠? 채팅창에 일이 먼저다가 69% 70% 정도가 되고요. 휴식이 먼저다가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워케이션에 이제 워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조금 그래도 일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되게 재밌네요. 또 여러분이 뭔가 물어봐 주시면 제 의견도 말하겠지만 설문조사도 같이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연님 그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세부 워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아닙니다. 저 이 다음 얘기로 저희 실제로 워케이션 어디 갔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8월은 프랑스까지 끝났고 9월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어떤 거 하는지 소개해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슬슬 그러면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그동안 갔었던 워케이션 장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제가 지도로 요거는 한번 그려 봤는데 공유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린 거라서 쪼끔 어눌하지만 네. 이게 나름 슬라이드여 가지고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되게 아름다운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진행을 할 때 인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히나 이 아시죠? 해가 뜨고 지는 걸 제가 아까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해가 뜨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보려면 남쪽 바다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 일출과 일몰은 결국은 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뜨고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주 중에서도 이제 제주시 말고 서귀포시 남쪽 바다를 향해 있는 서귀포시를 주로 중심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파리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 파리 플러스 중부에 있는 뭐 보르도 근처의 소도시들 그리고 남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통 가시는 데가 뭐 니스, 칸, 베르사유라 제가 항상 이거 헷갈려요. 어 그 남부 중심으로 많이 가시는데 마르세유 이런 곳으로 중심으로 많이 가시는데 저희는 거기는 너무 관광객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프랑스인들은 좀 적어요. 이민자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떨어진 그래서 뭐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없는 사실 한국인만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동양인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이게 라방두라는 곳인데요. 아마 지도에서 검색해 보시면 라방두, 르 라방두라고 있어요. 남부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로 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양인을 한 번 봤어요 진짜 해변에서. 해변에서. 물론 제가 못 봤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집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제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오는 휴가지이고 또 더워요. 서울보단 덜 더워요 근데. 더워요. 여기도 30 도, 31 도, 32 도일 때 많고요. 밤에는 인제 뭐 23-24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춥지 않은 날씨인데요 밤에도. 덥지만 좋은 점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사실 기후로만 보면 온도로만 보면 파리가 제일 좋은데 여기 남부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오는 이유는 파리는 사실 올림픽 개막식 때도 날 흐리고 비 내렸잖아요. 남부는 비가 안 와요 여름에.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없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없고 로컬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면 좀 깨끗하거든요. 그런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부, 남부 거쳐 가지고 이제 마지막은 파리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비행기도 타야 되고요. 그리고 9 월에는 이 파리하고 이제 서유럽은 여름에 가고요. 날씨가 가장 좋으니까. 그리고 겨울 되기 전에 이제 9 월, 10월 요 가을에는 또 날씨가 좋은 게 한국도 좋지만 세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비도 좀 덜 내리고 온도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세부로 가게 됐고요. 사실 저는 세부에 제가 아는 지인이나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집들이 없었어요. 물론 제 집은 아니고 지인의 집. 근데 5 월에 제가 이제 우연하게 초대를 받아서 세부에 그 관광객들 많은 마탈섬 말고요. 세부 그 본섬이라 그러나요? 글로 가서 거기에서 인제 지인의 저택에 머물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럭셔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집 안에서 이 바깥의 풍경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세부의 그 바깥에서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여기서 1주일 정도 혹은 뭐 나중에는 이제 제가 좀 정착이 되면 2주일 정도 워케이션하면 좋겠다 싶어서 9월 달에 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 혼자 가기 너무 아까워서요. 저희 지인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 같이 갔으면 해서 오늘 또 쪼금 준비를 요거는 했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한국 너무 춥잖아요. 그죠? 한국 너무 추워서 그때는 '아 겨울인데 좀 따뜻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이제 저는 스페인의 남부 스페인이었습니다. 물가도 좀 쌌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럽이라서 깨끗하고 이제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민 의식도 높고 그래서 되게 지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짧게는 2 주일 길게는 이제 2달 정도까지 워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신 어떤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있냐에 대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제가 뒤에서 각각 워케이션들에서 어떤 거 하는지 좀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특히 인제 9 월에 진행하는 건 바로 다음 달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서 요것도 좀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민 님께서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프랑스고 왜 스페인이냐. 더구나 필리핀 세부는 생소한데 이 각각을 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되게 예리하십니다. 저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무엇인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파헤치시는 분.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를 해 나갈 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과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행 혹은 베이케이션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가는 워케이션들은 그냥 이곳이 유명하니까 사람들 데리고 가서 며칠 쉬어야지 이런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요. 경험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거기예요. 굳이 저랑 가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랑 가시지 않고 그냥 되게 저렴한 여행사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렴한 여행사에서 쪼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돈으로 대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제가 가 봤고 머물렀을 때 진짜로 좋고, 그러려면 로컬 사람들도 알고 있고 나의 지인이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좀 접근할 수 없는 좋은 공간들이나 혹은 좋은 집을 내가 액세스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거기를 워케이션 장소로 설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 프랑스는 저의 남편이 프랑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계 프랑스인 뭐 이렇게 아니고 정말 프랑스인입니다.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한국을 알게 된, 요즘은 넷플릭스 드라마 때문에 한국을 더 많이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미 저희가 휴가 때 많이 가본 곳들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갔더니 너무 좋아. 근데 한국인도 없어.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높지 않아. 이런 곳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곳에 갔을 때 머무는 것도, 물론 저희가 인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필요해지면은 호텔을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게 아니라 저희 지인들의 집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되게 제가 엄격하게 선별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사실은 되게 길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 보는데 좀 깐깐합니다. 예. 물론 또 저보다 깐깐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 집이 그냥 뭐 단순하게 좀 저렴하다고 해서 이렇게 빌리지는 않고, 직접 가서 머물러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런 거 해 달라고 하고, 없으면 "싫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같이 처음부터 아예 만들 수 있는 지인들도 많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로컬 프로그램 하면 사실 로컬 사람들 만나는 게 좋잖아요. 아니, 프랑스 가서 와인을 마시고 막 이러는데 한국인 분들이 가서 막 와인 설명해 주는 거, 저는 뭐 물론 그것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감동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현지 분들이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 뭐 한국어나 영어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풀을 가지고 있는 곳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가고 있고요. 스페인은, 스페인 휴가를 제가 그 말라가라는 곳을 가거든요. 사실은 말라가에서도 다른 곳을,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지명이 있는 곳을 가는데, 요거는 제가 저랑 가시는 분들한테만 공유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데라서 많이들 안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말라가에도 제가 3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이번이 네 번째니까 4년 정도가 된 거죠. 4 회차 정도가 된 거죠. 거기를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세비야나 뭐 다른 발렌시아나 이런 데만 갔었지? 바르셀로나만 갔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스페인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뭐 거기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다가, 말라가에 갔을 때는 '야, 진짜 여기는 좋은 집 빌려서 머물고 싶다, 같이. 아침마다 운동하고 점심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바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좋은 점이 공항하고도 되게 가까워요. 15 분밖에 안 걸려요. 거기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른 곳도 가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인제 로컬 사람들이랑 저의 이런 얘기들을 좀 공유를 해서, 뭐 식당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기서 프로그램 뭐 이렇게 피트 캠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요가 하시는 요기, 그다음에 지인분들,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그 지난 3년 동안에 빌드업을 쌓아서 친해져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그분들이 만들어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하고 또 그걸 믿어 주는, 또 가서 그 로컬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세팅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페인을 가게 된 거고요. 필리핀 세부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 답을 얘기를 했는데, 제 대답을 얘기를 했는데, 세부 이제 전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전 세부는 그 흔한 뭐 사람들이 그냥 2박 3 일로 가는 그런 여행조차도 안 가 봤어요. 근데 제 지인의 초대로 이제 그 막탄섬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됐고, 거기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마리아 루이사라고 하는 그 세부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부도 있고 또 어떤 명망도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모여 사는 빌리지입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항공뷰만 있고 이 도로 뷰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다른 차량들은.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제가 인제 가서 직접 경험을 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워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그 이제 저택의 주인이신 미아 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고, 미아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고, 직접 지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지인의 어떤 게스트니까 제가 가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눠 가면서 세부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저희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갔더니 너무 좋아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 더 초대해도 될까요?"라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부도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가 봤고 너무 좋고 그럴 수 있는 리소스가 생겨서, 예,
그곳을 가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지금 호주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인제 지인분의 별장이 있더라고요. 물론 계절은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거나 혹은 가서도 즐기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나라들을 워케이션 장소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또 프로그램이 된 거고요. 승민님의 답변에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되게 잘했죠? 부족하시면 또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가우디님, 가우디파크님께서 조셉님이시군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워케이션은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용인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눈에 안 보이면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이 많아요. 회사는 개인 업무 특성에 따라서 재택이 가능한 범위를 늘리고, 그쵸? 그리고 또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복지 차원의 워케이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고 이렇게 제안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2개 주셨는데요. 하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이 워케이션이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직장인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이거는 저의 답이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을 워케이션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 질문을 해 주셨더니 에그스타 홈님께서 "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회사의 인제 워크스테이션을 복지 차원에서 좀 제안해 보면 좋겠다." 아마 워케이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워크스테이션이. 요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에 대한 저의 그 의견은요. 직장인 입장에서 어떻게 워케이션이 가능한가? 저는요. 우선은 가족과 가시는 워케이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가족과 하는 그런 여름 휴가 말고도 이렇게 휴일들이 조금 붙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이틀 정도만 휴가를 내면 한 주가 완전히 다 휴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긴 베이케이션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때 여러분들이 좀 워케이션을 먼저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가서 사실 직장인이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워케이션도 연습이 필요해서 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같은 공간에서 일할 때하고는 다른 방식의 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요쪽에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좀 비동시적 혹은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휴가를 좀 이용해서 워케이션을 짧게 연습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고렇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사이에 회사들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회사에서 사실 겉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특히나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리모트 워크나 재택근무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미 알고 계세요, 회사의 그 운영진들이, 경영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의 직원들 좀 일 잘하는 직원들을 워케이션을 통해서 복지를 해 줄까 혹은 어떤 로열티 프로그램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표현은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말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의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진짜 할 게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는 좀 말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습을 하시는 동안 휴가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동안에 아마 그 우리 조셉님의 회사에도 '이런 워케이션이 쪼끔씩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요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세부 워케이션 소개를 이따가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세부 워케이션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차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세부 워케이션을 일주일 진행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고 사이에는 내가 뭘 하면 될지를 저희가 이제 기획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와서 중요한 시간들 투자하고 돈도 사실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도 잘 안 해 보고선 이거를 상상 속으로만 해 보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자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또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해본 거에서 한 이틀 정도만 더 늘려서 일주일, 그러니까 사실은 일주일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월요일부터 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고 시간 동안에 진행하는 이 필리핀 세부 워케이션을 2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인 9월 8 일부터 13 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밤에 이제 일 마치시고 오셔 가지고 자정에 도착하면 보통 자정에 도착해요, 세부는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때 주무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금요일 날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주말은 또 가족들과 보내시는 거고 그래서 요렇게 평일에 진행하는 1 차가 있고요. 2 차는 9월 15 일부터 20 일인데 이때가 바로 휴가입니다. 여러분 그 추석 휴가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휴가 인제 이지만 추석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찾아뵈야 한다거나 이제 제사나 차례 같은 것들을 지내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건 오기는 좀 힘들지만 직장인들이라면 이틀 정도 아니면 하루 정도만 휴가 내시면 이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또 제 남편 시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요 2차 때 오시면 그 회사의 특별한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경험을 좀 회사에다가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이때 워커로 오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그 조셉님 회사 어디신지 저한테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그 회사에 제안서 보내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조셉님 또 회사에 지원 받아서 오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질문이 좀 있어서 제가 세부 어케이션 더 소개를 해 드리기 전에 질문 먼저 쪼끔 답변 더 해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우리 서영님이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의견 주셨네요. 보통 일하고 들어오면 우리 막 소파나 침대 널브러져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저희 남편 저한테 "빨래가 되었구나." 젖은 빨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쉬면 몸은 쉬는데 마음은 진짜 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서영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특히나 또 그렇게 누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손가락 까딱까딱 이거 그죠. 이건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릴스라든지 그냥 유튜브 또 자기 계발한다고 또 막 책을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누워서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휴식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몸도 더 피곤한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진짜 휴식은 대자연 안에서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결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 없이 소통을 할 때 진짜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인간이 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서령 님도 이렇게 워케이션을 통해서 오히려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고 또 바로 이 전환해서 자연 속에서 푹 휴식하고 있을 때 "그렇게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워케이션이 가능한 업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를 보시면서 쪼끔 샘플링을 하시면 샘플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일은 사실은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이고 강의, 특강, 이제 특강 중심이지만 이건 거의 100% 오프라인 중심의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좀 하는 시도를 실제로 오랫동안 했었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받쳐줘서 또 제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드니까 컨설팅도 온라인으로 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또 그걸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의 어떤 그 샘플을 가져가셔서 응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승미님 질문까지 좀 답변을 하고 제가 이 세부 워케이션 좀 설명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초보자예요. 초보자니까 이런 질문하셨겠죠? 이 워케이션 초보자에게 프랑스, 스페인, 세부 중에 어떤 나라를 먼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세부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돈이 가장 적게 들고요. 둘째 시간이 가장 적게 들어요. 제가 막 엄청 멋진 그런 의미를 부여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실제적인 얘기라서 왜냐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적인 게 좋거든요. 프랑스나 스페인 일단 퀄리티 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푹 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 자체가 되게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나 사실 깨끗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자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자연이 단순하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사실 그게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인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연이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세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근데 유럽의 나라들이 이런 것에 세금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즐길 게 도처에 많아요. 그래서 가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또 가서 숙박도 좀 비싼 편이지만 이제 세부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어떤 가성비를 본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나 스페인은 일 주일만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왔다 갔다 하느라 더 피곤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만약에 진짜 생초보다 그러면 저 필요 없이 그냥 제주도라든지 약간 국내에 있는 곳을 주말에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제 그걸로는 이제 '나는 그건 마스터했다. 그건 너무 좀 부족하다.' 하시면 저는 세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휴가 며칠 쓰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 기본적으로 저희 워케이션이 이렇게 비행기표 파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남기고 이런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표는 각자 구입을 하시거든요. 물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싼 비행기표를 잘 구합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개인이 인제 그거는 구입을 하시고 참가비에는 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부는 진짜 저렴한 비행기표가 많더라고요. 물론 뭐 세부도 나는 편안하게 가고 싶어. 그래도 4 시간이니까. 그러신 분들은 비즈니스석 타고 오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쪼끔 경유하면 굉장히
금방 경유를 안 해도 참 굉장히 싸게 한 20만 원 정도 왕복이요. 선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부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날짜적으로 봤을 때도 일요일 날 밤에 가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오면 정말 너무 완벽한 스케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체험을 딱 해 보시고 '아 내가 뭔가 좀 더 늘려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가셔도 좋고, 아니면 저는 세부는 저희가 좀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 가고 싶고 저택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뭐 같이 좀 더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세부를 먼저 추천하고요. 그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는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을 추천합니다. 금액적으로는요. 제가 실제 이제 금액을 다 맨날 따지니까 저 이런 부분 예민하거든요. 아껴야죠 가서. 첫 번째가 세부고요. 그다음이 스페인이고 그다음이 프랑스입니다. 이게 프랑스와 스페인은 물가 차이가 많이 나서 프랑스는 사실 조금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말 퀄리티가 좋은 걸 즐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인제 세부가 더 좋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세부 워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우선 세부 워케이션에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요. 프로그램 일정표를 조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먼저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워케이션 스케줄링을 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라서 제가 1차적으로 한번 좀 짜 봤는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9 일이라고 썼지만 그 연휴 기간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연휴 기간 첫째 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그러니까 9월 9 일이 아니라 9월 16일이 되겠죠. 전날 오셔서 주무시고요. 푹 주무시고요, 저택에서. 제가 픽업도 하러 갑니다. 왜냐면 가까워요. 가깝고 그다음에 처음 오시는데 또 그냥 먼저 오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픽업을 가고요. 저희가 머무는 저택이 되게 좋은 게 이 안에서 요리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저택을 만드신 대표님께서 요리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직접 식사를 마련해 주세요.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녁 식사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진짜 디너, 고메이 디너거든요. 한국에서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좀 더 수준 높게, 그리고 좀 더 좋은 식탁에서 좋은 재료들로 만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녁 식사도 저택에서 하게 되고 점심과 저녁 식사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내부에 그 차가 딸려 있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사님이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이제 같이 데려다 주고 또 공항에 픽업도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 5일 동안 아침에는 좀 여러분 여유 있게 지내시라고. 왜냐면 저택 자체가 워낙 커서 그 안에서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인제 일하시는 분들은 요 시간대 메일 확인 다 하고 한국하고 미팅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아침 시간에는 자유롭게 식사 준비해 드립니다, 그 저택 안에서. 그래서 조식 드시면서 멋진 풍경 바라보면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첫째 날에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멤버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빌라도 투어를 해 드리고요. 방이 13개라서 투어를 해 드려야 돼요. 방을 이제 투어하진 않겠지만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투어를 좀 해 드리고 참가자들 간에 좀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선생님, 요가 선생님을 이제 초대를 해서 현지 요가 선생님한테 요가도 배우고, 근데 막 되게 어려운 동작을 하지는 않고요. 그 요가의 기본이 어떤 명상, 호흡, 그리고 스트레칭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맛볼 수 있는, 그리고 현장에 수영장 앞에서 하는 외부 그 인피니티 프레저라는 요가의 느낌을 보실 수 있게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는 이제 다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어도 여러분들 다 프로필 사진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경에서 한 3 일차 되면 얼굴이 되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저희가 간단하게 촬영하는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저도 필요해서. 그리고 4 일차에는 이제 오전에 그 근처에, 그러니까 동네가 마리아 루이자라고 좀 좋은 동네입니다, 그 세부 주변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인근에 또 좋은 리조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얘기를 해서 테니스하고 수영을 저희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 개인 강습도 받으실 수 있게 시간을 마련을 또 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전을 마치고 나면 한 30분, 1 시간 정도 쉬었다가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 아침 간단하게 드셨기 때문에 점심 식사하러 로컬에 있는 음식점들 깨끗하고 맛있는데 저희가 쪼끔 리스트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각자 가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 다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심 식사가 끝나면 1 시간 정도 또 쉬시거나 일하시거나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 이제 먹기 전에 첫날에는 참가자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어떤 방향성도 설정하는 그런 비전 서클 워크샵, 이거 제가 매년마다 1 년에 1번 진행하는 건데
처음입니다. 여름에 하는 거는. 그래서 필리핀 세부 워케이션에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둘째 날에는 이제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미니 세바시,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 로컬에도 또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과의 어떤 시간, 그리고 넷째 날에는 그래도 바다 왔으니까 크루즈 한번 타봐야죠. 막달섬에서 하는 크루즈. 그리고 거기서 바베큐로 저녁 식사도 하기 때문에 그 크루즈를 타고 저녁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오후 일정 끝나면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머무는 저택에서 먹는데요.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입니다. 사실 저는 점심 식사보다 훨씬 더 값어치고 훌륭한 식사라고 단언합니다. 제가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유 시간. 저희 저택에 수영장도 있고 정말 웬만한 노래방보다 더 좋은 노래방이 있습니다. 음향이 너무 좋아서 저택의 주인이신 호스트이신 분께서 노래들을 좋아하셔 가지고 노래방을 직접 설치하셨는데, 거기에서 노래방도 이제 한 10분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인근 지역에 외출을 하셔서 이 세부는 밤이 더 시원하기 때문에 밤 문화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외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저희가 멀지 않은 곳이면 직접 이제 모셔다 드리고요. 여기는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또 저택에서 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까지, 셋째 날까지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요, 저희가 귀국하는 날이라서 무리한 일정은 하지 않고 유명한, 그리고 깨끗한, 요즘에 막 그 세균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감염 문제도. 그런 곳이 아닌 가격도 좀 있고 괜찮은 좋은 곳에서 전신 마사지를 예약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마사지 받으시고, 또 제일 좋은 스톤 마사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하려고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그거 하고 샤워까지 하시고 탁 이렇게 가시면 아주 좋은 편안한 그 귀국 비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희 일정 중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것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들어오면 좀 이따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1-2 차, 그러니까 일반 보통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고요. 그 3 주차 때는 기업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꼭 내가 기업인이어야만 오늘 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교육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업의 HR 담당자나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 혹은 팀장님, 혹은 그런 진급을 할 예정인 분들, 혹은 또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도 가능합니다. 임원급의 책임자분들이 좀 오실 것 같은데요. 요때는 저희가 중간에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긴 한데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워크샵, 그러니까 요즘에 재택하고 사무실 근무를 함께 같이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워크샵이 지금 뭐 트렌드를 넘어서 앞으로 일하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워크샵을 잘하려면 사실 굉장히 많은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중간에 미리 구축해야 될 문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잘 모르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래 우리도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일 주일에 두 번 재택근무하자.' 이렇게 하시고 실패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워크샵,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이브리드 워크샵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제가 워크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요, 지금 실제 이 워케이션하고 연결하지 않고 직접 기업에서 인제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뭐 로레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의 이 하이브리드 워크샵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 교육 내용을 넣은 프로그램이 이제 그 9월 1 차, 2차 이어서 3 차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요때는 요거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은 이 3차 워케이션에 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 워케이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하나만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어 이 하이브리드 워크 안에서 하는 워크샵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요건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캡처하실 수 있게 창만 띄워 놓겠습니다. 제가 좀 비켜야 되나? 하이브리드 워크샵은 이제 그 하이브리드 워크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조직들 혹은 회사들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들 중에 이제 7 단계로 잘 세팅을 해 놓은 로드맵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또 어떤 과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워크샵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워케이션 하면서 그 사흘에 걸쳐서 2개씩, 2개나 혹은 3개씩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저희 진행하는 게 이렇게 제가 그냥 혼자 갔을 땐 좀 편안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 같이 인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해지고 좀 더 좀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 휴식이 굉장히 휴식하고 싶은 그런 힐링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그 9월에 진행하는 세부 워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을 제가 띄우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채팅창에다가 네, 잘 보인다고 표시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부 웰빙 워케이션은요, 뭐 이름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5일 동안 좀 저와 함께 같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알고 휴식도 제대로 취하고 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한국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기간은 1-2차 나눠서 보통 내가 뭐 특히 회사에 가지는 않는다. 나는 굳이 매일매일 출근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은 1차에 오시면 좀 더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도 1차가 더 저렴해요. 이게 휴가 기간은 여기도 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권도 당연히 비쌀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1차에 오시면 좀 더 저렴하게 차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회사를 다녀야 해서 돈은 있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2차에 오시면 연차를 뭐 내시거나 혹은 연차 없이도 추석 연휴 기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1-2차를 나누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다고 생각하실 때 비용이 맞을 때 편안하게 오시면 되고요. 가는 날짜는 일요일 밤 비행기로, 그리고 오는 날짜는 금요일 밤 비행기로 세부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다 한국에서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편도 걸리는 시간은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에서 5시간 사이고요. 이건 비행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이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부는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의 아주 가운데에 있는 섬이에요. 가운데에 있어서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머무는 곳은요, 이 마리아 루이자라고 하는 그 세부시티에 있는 최상류층의 주거지고요. 특히 저희가 있는 저택이 언덕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진짜 한눈에 보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외부로부터 보호가 된,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그런 위치예요. 당연히 안전하고요. 뭐 안전이야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되게 접해 있어서 내가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밖에 있는 건지 모르실 정도로 자연과 연결이 잘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피니티 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곳, 뭐 회의를 하실 수 있는 곳,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곳, 여러 공간들이 정말 많아요. 층이 4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오히려 저는 필리핀에 간다는 느낌보다, 세부에 간다는 느낌보다 이 저택에 간다는 느낌만 가지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개인들이 머무르는 룸이 모든 룸 안에 앙스위트라고 하죠. 그 안에 욕실과 화장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은 욕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 방보다 더 좋아서, 서울에 있는 제 방보다 더 좋아서 저도 막 감탄을 이제 냈는데, 그 방들에 여러분들이 머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이 머무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인이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편하실 거고요. 그 프라이빗한 룸에서 테라스도 다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스 보시면서 뭐 필요하시면 일하셔도 되고, 명상하셔도 되고, 개인적인 시간 가지셔도 되고, 필요하면 저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오셔도 되고. 이 프로그램이 100% 다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시는 걸 신청하실 필요도 없고, 안 온다고 해서 알려주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카톡으로 아마 시작 시간 뭐 몇 분 전에 이렇게 알람은 드리겠지만 편하게 오시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오시던 개인적인 룸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시던 저희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를 즐기시면 되고요. 혹시나 나는 이렇게 룸 좋지 않아도 되니까 좀 혼자서 지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아직 확보를 100% 하진 않았지만 싱글룸이 있기는 합니다. 그 저택 안에. 근데 이 싱글룸은 뭐 어디나 그렇지만 싱글룸 차지가 있어요. 그리고 2인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욕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싱글룸 차지도 괜찮고 난 다 괜찮다 하시면 1인실 이용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업무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그 실 안에도 테이블이 있지만 바깥에 가면 훨씬 더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 일하시거나 대화 나누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인제 과일이나 생수 드실 수 있도록 냉장고도 하나 마련을 했으니까 요 부분은 오셔서 편안하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저희가 인제 사실은 이게 지금 질문에서도 2 차와 3차 계속 있을 거냐, 그러니까 9월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을 때에 한해서 매달 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막 너무 비가 많이 올 때는 또 물론 워낙에 저택이 좋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아주 날씨가 나쁠 때 말고는 계속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제 그때는 저희도 사실은 뭐 저희가 함께 하시는 파트너들에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저렴하게 했지만 그게 진짜 정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식 비용은 쪼금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 월에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가 조금 할인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참가비도 원래 금액에서 한 100만 원 정도씩 내려가 있고요. 그래서 1 차는 199만 원, 그리고 2 차는 요게 연휴 기간이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2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가 좀 더 나가고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머무시는 숙소, 뭐 교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가시는 거 제외하고 숙소, 교통, 그리고 식사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공식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행기표 끊고 나서 '나는 참가비만 내고 가서 돈 전혀 안 쓰고 싶다.' 하시면 0원 쓰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포함되지 않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서 다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거는 개인적으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도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진행 일정 확인해 볼게요. 8 월, 지금 8 월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제 서로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 드리면서 참가자분들을 저희가 찾고 있고요. 이게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면 그냥 "돈 있으면 누구나 오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과 저희는 일단은 제가 좀 긴밀하게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이런 어떤 삶, 이런 방식의 일하기, 또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 월에는 이렇게 계속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9 월에 이제 가기 전에는 여러분이랑 같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참가 확정된 분들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9 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일정표에 보내드렸던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00% 자율 참가이기 때문에 뭐든 참여하셔도 되고 안 참여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율 참가 프로그램은 비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따로 내셔야 되는 비용 0원입니다. 비전 서클 워크샵, 요가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세바시, 미니 세바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도 로컬 작가 모셔서 촬영하고요. 선셋 크루즈 타면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고 수영과 테니스 로컬 강사 모셔서 레슨도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저희 저택에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복 창피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리고 전신 마사지 가장 고급이라고 하는 스톤 마사지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로컬 음식점 점심에 가서 경험하고 저녁에는 실제로 직접 차려 주시는 모습이에요. 여기 저택에 미아 대표님이. 그래서 직접 차려 주시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그 로컬 분들이 직접 서빙도 해 주시는 그런 고메이 디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셔도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고 이거 한 페이지가 안 나네요. 제가 이미지를 로드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해외에 있어서 한국 서버에 있으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밤이 선선한 세부에서 즐길 수 있는 맥주바라든지 네일 케어, 이거 저 개인적으로 갈 건데 같이 가실 분 저랑 같이 하시죠. 저 매니큐어는 없지만 저는 깨끗한 손을 좋아해서 네일 케어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야시장도 되게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지난번에 못 가 봐서 한번 가 보려고 하고요. 나는 여기서 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럽도 가능합니다. 네. 요렇게 야간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주소 그 베타 앱이거든요. 여기 가셔 가지고 여기 세부 웰빙 워케이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여러 프로그램들,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혹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리스트는 여기 좀 정리를 해 놨는데요. 여기 글로벌 워케이션 메뉴에서 전체 보기 누르시면 워케이션 프로그램 다 보실 수가 있고요. 1-2 차가 세부 웰빙 워케이션,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워크샵 교육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세부 하이브리드 워크 워케이션입니다. 요 두 번째 거는요. 기업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세금 계산서도 당연히 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VAT가 추가가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건 요 프랑스 오트쿠티르 워케이션입니다. 저희 옷도 하나 마쳤고요. 이제 나올 거예요. 옷도 마쳤고 그다음에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요것도 다음 기회가 되면,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또 진행하거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요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제가 1 시간 정도 할 거라고 했는데 시간이 쪼끔 지났네요. 일단은 주요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기 질문 주신 거. 네. 승민님 질문 주셨습니다. 필리핀 세부 프로그램은 9월에만 진행되나요? 10월 이후에 일정도 있다면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9월 일정은 확정이 됐고요. 10월하고 11월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또 그때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요 일정 승민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나 아니면은 저희 카톡으로 주소 하나 알려주시면요. 요거 나오자마자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일정 미리 세팅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2차에 비행기가 있을지라고 고민하셨는데 제가 좀 도와드려 볼게요. 이게 비행기표가 물론 인제 저도 뭐 여행사에서 일을 해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여행사 지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검색을 제가 그동안 그 비행에만 쓴 금액이 1억이 넘더라고요. 되게 큰 금액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봤는데 이게 그 비즈니스석으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표들을 어떻게 좀 구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노하우를 가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정도 질문해 주셨고 네네. 혹시 질문 사항이 또 있으시면 네 밑에 채팅창에다가 남겨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요 라이브 유지하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정보 다 얻으신 분들은요. 이제 여기 채팅창에다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쪼끔 소감이랄까요? 제가 이 소통은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워케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참가하시는 분들의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필터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 엄청 훌륭한 분들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워케이션을 망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물 관리 정도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제가 더 많이 알고 왜 오시는지, 뭘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8월에는 오늘 포함해서 매주 일요일에 이 라이브로 설명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 설명회지만 사실 여러분 보셨다시피 제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이나 뭐 이런 것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시간이 너무 짧아. 아니면 너무 길어.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 해 주시면 다음 설명회 때는 좀 더 잘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지금 질문을 주시는 동안 아까 전에 제가 인제 따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워케이션 진행을 할 때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3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4 가지네요. 첫 번째까지 포함하면.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아는 곳입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 번 이상 가 보고 그래서 '정말 좋다. 나도 또 가고 싶다.' 하는 곳만 갑니다. 왜냐면 제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꼭 가 봤던 곳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대자연 속에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자연이 내가 집 밖을 나갔을 때도 정말 깨끗하고 좋은 자연이 펼쳐져 있어야 휴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건 얼마든지 로컬 분들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연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자연이 중요한데 아무 자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자연이 중요합니다. 그 동남아시아 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자연이 좋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다른 동네를 가 보면 굉장히 더럽고 분명히 넓은 바다가 있지만 바다가 깨끗하지 않고 뭔가 해변가도 지저분하고 이런 곳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재밌게도 그 지역 혹은 그 나라의 세금과 되게 관련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이 프랑스는요. 프랑스라서 깨끗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지역에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지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아침에 청소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그 식물에 물을 주는 분도 계세요. 그 공공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의자가 다른 데 가 있으면 매 밤마다 챙겨 놓고 새벽에 다시 좋은 위치로 챙겨 놔요. 이런 좋은 환경들이 가능한 건 세금이 이제 거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쪼금 괜찮게 사는 지역, 괜찮게 사는 국가여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가서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머무는데 그 안에서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깨끗한 환경, 깨끗한 자연을 위해서 좀 더 약간 뭐랄까요? 관광객이 많이 없으면서도 좀 이렇게 질이 좋은 안전한 이런 곳들을 저희가 주로 찾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민님 질문 주셨는데요. 요 질문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좀 슬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은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등록은 8월 내내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제 9월에 가기 때문에 8월 이내에만 등록을 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예약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제가 지인분이 지금 만드신 저택에서 대저택에서 저희가 머물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무한정 있지가 않아요, 다른 어떤 호텔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 인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원래 8 개인데 이제 하나는 또 저희가 쓰거나 이 호스트가 쓰셔야 되기 때문에 총 14분 가능합니다. 14분. 물론 1 인실 쓰신다고 한다면 추가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14분까지 각 차수별로 그것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 인원이 20 명이 사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떤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큰 행사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가하신 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14명 정도 딱 저는 좋은 멤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순 어쩔 수 없어요. 선착순 안에만 등록을 하시면 8월 안에는 얼마든지 문제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지인이 있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한 분이 한 룸을 쓰면 너무 개인이 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 인이 인제 두 사람이 한 실을 쓰게 되는데 굉장히 큰 실이죠. 근데 가능하면 아는 분이나 뭐 가족이나 연인이나 혹은 지인, 친구 이렇게 오셔야 좀 더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지인이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제 제가 뭐 필터링을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분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거나 이런 설명회 없이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쪼끔 우선순위가 밀릴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 저와 알고 계신 분의 지인이시거나 이미 참석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분의 지인이시면 사실은 좋은 분의 지인들은 다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금묵자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분들 옆에 좋은 분, 유유상종. 그래서 이 지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아 뭐 그 지인분들은 안 됩니다.' 이런 어떤 필터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고 함께 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지인이 계시다면 함께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지인과 함께 갈 거고요. 네. 총 몇 명이 참석 예정이냐? 호스트가 원래 그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 당연히 호스트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의 지인과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필리핀 쪽에서 저희와 이제 해외 워케이션 같이 진행하시면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사업도 하셨고 실제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신 그 저희 로컬 파트너가 계세요. 그 로컬 파트너와 함께 하실 거고요. 그 외에 순수하게 이렇게 저와 함께 가는 지인이 아닌 다른 분들은 총 14분 가능합니다. 네. 한 방에 3 분씩 주무실 수는 없잖아요. 네. 총 14분 가능합니다. 각 차수별로. 그러니까 1 차에서 추석 전 기간에 14분, 그다음에 추석 끼어 있는 기간에 14분, 그다음에 그 워크숍과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에서도 14분. 여기서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뭐 사실 14분이 다 오시겠다 하면은 뭐 그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혹은 회사에서 한 뭐 4 명만 가겠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2 가지 공지 하나 더 드리면 우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뭐 운영하고 있는 그룹이 있거나 어소시에이션이 있거나 뭐 클럽이 있거나 그런데 거기에서 좀 특별하게 뭐 14명 정도 혹은 10명 정도 좀 많은 인원들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대표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9 월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 말고 그 이후에 10 월이나 11 월이나 아니면 뭐 내년도 저희랑 같이 쪼끔 제가 이미 기본을 짜 놨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일정을 베리에이션을 하면서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렇게 별도의 워케이션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신청회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나 이 얘기 우리 뭐 멤버들하고 좀 같이 듣고 싶다.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질문하기가 쪼끔 애매하지만 우리의 회사나 우리의 뭐 조직 상황에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어떤 모임의 상황에 맞게 좀 별도의 맞춤 이 라이브나 혹은 설명회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 경우에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아마 이렇게 유튜브로 해도 좋고 아니면은 줌 통해서 인제 직접 참여하셔서 같이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예정했던 10 분의 추가 시간이 끝이 났네요. 아까 처음에 한 10분 정도에서 시작했고 중간에 많을 때는 18분, 19 분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되게 처음이라서 제가 유튜브가 처음이라서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계속 질문 주시고 또 계속 시청해 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인제 계속해서 그 질문들과 의견 주셨던 분들 MC 그다음에 소연 님
그다음에 은하님, 그다음에 승민님 질문도 좋았고 또 의견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의 그 뒤에 모니터를 인상적이라고 해주셨던 에그스타홈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좋은 의견 주셨던 우리 조셉님, 네, 가우디파크님 감사드리고요. 서령님, 네네, 서령님도 워케이션에 대한 그런 본인이 느끼는 가치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여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도 9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켜놓고 슬렁슬렁 들으실 수 있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런 행사 알면 좋겠다. 혹은 내 주변에도 워케이션 좋아하는 친구 있다라고 하시면 네, 요 링크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 그다음에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에도 8월에는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호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고요? 네네. 이제 여러분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유, 준호님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제가 저도 사실은 유튜브에 라이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라이브를 하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채팅이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많이 느낍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도 혹시 기회 되시면 뵙길 바라고 또 다른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조셉님 감사합니다. 가우디 파크 맞나요? 파크. 네, 저희 프랑스어 같은데 수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스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완벽한 게 있나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같이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제가 끝났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부 워케이션 할 때도 오신 분들이랑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저의 어떤 라이프 철학, 그다음에 참가하신 분들의 라이프 철학도 많이 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말하는 것과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송출해서 들으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20초에서 10초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먼저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제 일요일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 열어 놓을 테니까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가셔 가지고 아마 같은 링크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앞에 가셔 가지고 앞에 거 다시 보기 하시면 놓쳤던 부분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으셨던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혹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1시간 반이나 했으니까 일 그만하고 휴식 취하러 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마 워케이션에 대한 개념 정립서부터 세부 일정까지 자세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참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그 여행 자체만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과 함께하는 여행, 그리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행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도 여행의 진면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 말라가, 그리고 파리, 그리고 또 발리, 그리고 또 이 필리핀 세부에 워케이션을 했던 그런 영상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세부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육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